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의 인수위원회는 과거 이 DJ 대통령의 인수위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 데다 이 김종필 총리와의 DJP 연합으로 정권을 잡은 그런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역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현재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DJ 인수위원회의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입니다. 자, 11대부터 사선을 했고 이 DJ 정부와의 이 DJP 연합 때 인수위원장으로 참여를 했던 이종찬 전 원장, DJ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묘한 인연이 이종찬 전 원장의 아들이 윤석열 당선인과 단짝 친구입니다.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자, 이철우 교수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순간 선언을 했습니다. 친구야, 이제 우리 볼 일 없다. 5년 뒤에 만나자. 이 정도로 처신이 깔끔한 사람입니다. 이종찬 원장의 아들입니다. 이철우 교수입니다. 이런 인연 때문에, 이 아들의 친구란 인연 때문에 이종찬 전 원장은 윤석열 당선인과는 새벽 2시까지 토론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신동아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성공한 대통령 윤석열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조언을 했습니다. 상당히 경청할 만합니다. 무엇보다 이종찬 전 원장 역시 육사 출신답게 박정희 대통령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하고 있는 몇 가지 원칙은 박정희 대통령과 꼭 닮았습니다. 그게 바로 총리, 장관 책임제입니다. 장관에게 정권을 주겠다. 청와대는 이제 이 과거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처럼 장관에게 청와대 수석이 이렇다 저렇다 안 한다. 장관이 책임을 지고 인사권을 휘둘러라.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와 꼭 닮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자, 이종찬이 말하는 윤석열의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역대 대통령 가운데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대개 임기 말년에 자식이 감옥에 가거나 형님이 감옥에 가거나 또는 본인이 퇴임 이후 감옥에 가거나 참 불행의 점철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들어가지 않고 권위를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문재인 청와대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윤석열이 성공할까봐 질투가 나는 것은 아닐까요? 자, 이종찬 전 원장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로했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당선을 예상했냐고 물으니까 검찰총장을 할 때까지 나는 윤 총장이 정치를 하리라고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저뿐 아니라 본인도 정치할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총장 임기를 마치면 명검사가 되겠거니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국민이 윤석열을 원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한다, 직무에서 배제한다고 하던 그때입니다. 어느 날 검찰청사 앞에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보내온 화환들이 300개가 넘게 길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국민이 윤 총장을 원하는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자, 저도 그때 이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 300개가 넘는 화환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이 총장을 그만두고 집에 왔을 때 뭐라고 조언해줬습니까?
새벽 2시가 다 되도록 여러 얘기를 나눴어요. 어려서부터 줄곧 봐와서 품성이나 능력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날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눠보니까 윤석열 총장은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 가치를 확실하게 체득한 공직자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여야 한다면서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붙여야 한다고 힘줘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감동입니다.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지금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이게 인민민주주의인지 사회민주주의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돈 걷어가지고 싹 다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겠습니까?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근간이 무너지면 성장이 장애를 받게 되고 파이 자체가 없어집니다. 못 사는 베네수엘라처럼 돼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튼 윤석열 총장은 당시 자유라는 말을 꼭 붙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에 두고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가치와 정신이 흔들리는 모습이 현 정부 들어 여기저기서 나타나지 않았나요? 헌법 가치가 흔들리는 상황을 윤 총장이 나서서 바로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컸죠. 20대 대선은 대한민국 국채를 보존하느냐 그러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긴 선거였다고 해석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걸 보면 이종찬 원장이 생각하는 윤석열 총장은 정말 자유민주주의, 헌법, 자유시장 경제체제, 마음에 드는 발언들만 쏙쏙 하고 있습니다. 이종찬 전 원장은 역대 대통령의 실패가 청와대 중심 국정 운영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실패한 역대 대통령의 공통점은 국무위원인 장관에게 일을 확실하게 맡기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비대해진 청와대가 인사와 정책을 좌지우지하면 장관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겠어요? 비서는 대통령이 결정을 잘하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게 임무예요. 그런데 청와대가 부처 인사에도 개입하고 정책도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나란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책이 잘못됐을 때 청와대 비서가 책임을 집니까? 국회에서 검증도 안 받은 청와대 비서들이 개입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장관에게 권한을 확실하게 위임하고 일이 잘못됐을 때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무회의가 활성되도록 하려면 회의록을 남겨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제왕적 대통령 이걸 갖다가 바꿀 수 있는 방안입니다. 자, 이종찬 전 원장은 선진국에서 키친 캐비넷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거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키친은 부엌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나란 일을 하다 보면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럴 때는 국무회의를 소집할 시간이 없으니 해당 부처 장관 몇몇이 대통령 관저로 찾아가서 아침밥을 함께 먹으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해서 나란 일을 빠르게 처리해야 할 때도 있다. 거기서 유리한 말이 키친 캐비넷이다.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국무회의에 보고해서 추인을 받는 것이다. 역동적으로 하자. 윤석열 당선인은 밥 먹는 거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혼밥 절대 안 합니다. 아침밥을 혼자 먹을 때도 있지만 강아지들과 같이 먹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좋은 겁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말씀을 받아 적는 요즘 국무회의는 조선시대 의전회의만도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일화를 들려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장관 인사는 내가 합니다. 실국장 인사는 장관이 책임지고 하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장관에게 인사권을 과감하게 위임해야지 장관이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실국장 인사 때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 노력한다는 겁니다. 왜? 실적을 내야 하니까. 반면에 청와대에서 국장과장 인사까지 다 개입해버리면 일 열심히 안 합니다. 이거 뭐 내가 인사한 사람도 아닌데 대신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 회피할 생각만 합니다. 아무튼 이걸 보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장관 책임제를 제안했습니다. 박정희와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대통령 시대를 마감하고 광화문 대통령, 용산 대통령 시대를 엽니다. 자, 이런 말로 이종찬 전 원장은 끝을 맺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깔아 산업화 기반을 다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보고속도로를 깔아 IT 강국 기틀을 다졌다. 윤석열 당선인이 사업가 출신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함께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